네, 오늘 국내 증시가 코스피는 나름 선방해주고 있지만 코스닥이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 자체가 최근에는 또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을 빠르게 발굴해내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잠금 해제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에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엣지 있는 넥타이를 메고 와주셨어요. 애 같다고요? 죄송합니다. 엣지 있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리뷰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LS 4월 30일 우리 대표님께서 봐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5월 들어서 추가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LS가 시가 기준으로는 8%대, 최고가 기준으로는 9%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데 LS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최근에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잖아요.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괜찮을까요? 네, 욕심 내셔도 될 것 같고요. LS가 이제부터 그때 말씀드렸던 IPO 관련된 쪽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라기보다 시장에서 실망감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핵심은 LS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전력기기 전선 관련된 쪽의 모멘텀은 여전히 꺾이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또 펀더멘탈 관련된 쪽에선 보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이평선 따라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는데 또 하나 요즘 보다 보니까 한진칼과 호반그룹 쪽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분 인수했다라고 하던데 호반그룹의 여파가 좀 커지는 쪽의 한 종목이 또 LS입니다. LS도 지분을 늘려가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LS랑 한진칼이랑 손을 잡았어요. 우리 호반그룹에 대항하자라는 쪽으로 약간 백기사 역할을 좀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분 관련된 흐름들이 앞으로도 또 하나의 주가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역시나 추세 이상 없으면 계속 고!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반그룹 이슈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고 해보자라고 외쳐주셨습니다. LS였고요. 이제는 헤드라인 통해서 새로운 종목 찾아봐야겠죠.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슈 쪽이 바로 이 화장품 섹터일 텐데 제약업계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로 더마 코스메틱을 찍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전성시대에서 이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올리브영을 가보시면 동국제약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품 크림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흐름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눈여겨봐야죠. 저도 제 피부가 요즘에 좋아졌다는 얘기를 조금 가끔 좀 맨들맨들해지신 것 같아요. 요만큼요. 예, 거기다 이게 되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는 얘기는 하지만 사람이 바뀌네요. 그래도 예, 그래서 제가 임상 실험을 해보다 보고 제 자신에 대해서 해보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쪽에서 그쪽에 한 종목 그래서 화장품을 써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더라라는 쪽에서 지금 또 제약사들도 딱 하기 좋겠죠. 자기 강점 있는 쪽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화장품 특히 요즘같이 K뷰티가 계속 주도를 하는 쪽에서 나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기술력이나 그리고 또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게 부각받아야겠다라는 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김민수 대표님을 실제로 보잖아요. 그럼 진짜 피부가 지난주에 비해서 좀 더 반들반들해지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오크였었나요, 제가?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은 좀 더 비옥해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대표님께서 직접 임상 실험을 해봤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기업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동국제약 나와 있네요. 동국제약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두 가지 포인트 나와 있는데 화장품과 실적입니다. 화장품은 제가 알기로 그 센텔리안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몰랐는데 미용 기기도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복합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요즘 동국제약을 보면서 제약바이오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제약바이오 업황을 따라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거든요. 네. 뭐냐면 지금 잘하고 있는 쪽들은 따로 있는데 그러면 약간 회사가 이제 뷰티 쪽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제약바이오와 비슷한 쪽의 흐름들을 따라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또 그쪽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 매출 중에서 말씀하셨던 화장품, 헬스케어 이쪽들이
35% 점점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기존에 갖고 있던 마데카솔 가지고 되겠느냐, 이걸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마데카 크림. 마데카 크림이 나은 피부가 이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세안을 잘 하시고요. 예, 지금 홈쇼핑입니다, 지금요. 예. 잘 하시고 앰플 하나 이렇게 또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예, 마데카 크림 요만큼 짜가지고 이렇게 또 발라줘서 특히 이제 주름 있는 데까지 하게 되면 피부 개선 쪽 그만하겠습니다. 저한테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예,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센텔리안 24가 이제 주도를 하는 모습들이고 그밖에 작년에 회사 인수했던 게 위드닉스, 뭐 리봄 화장품 이런 쪽들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제약바이오 업황을 안 따라도 되겠다.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오히려 화장품 쪽에 대한 영역들이 좀 더 커진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기여도나 변화들은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써보시고 예, 주식 매수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영업당한 느낌을 받는데요. 일단은 지금 화장품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실적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잡아봐야 할 텐데 제가 실적을 살펴보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막 이렇다 할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볼까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이제 회사가 바뀌어가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확산되는 흐름들을 보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매출 매년 한 10%대씩 성장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올해던 영업이익이 한 900억대가 넘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한 20%대 이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실적 대비해서 제약 바이오에서 안정적인 실적 보여주는 회사치고 선행 PR 한 9배는 좀 싼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거기다가 성장 모멘텀이 이런 식으로 어떤 화장품 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밸류가 좀 확장되는 과정들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두고 대걸자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실적도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코너 취지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거잖아요. 네. 가격을 잘 잡아야 나중에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밴드 설정을 해봐야 할 텐데 현재 시점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지금 가격대 안 나쁩니다.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주가가 슬슬 일어나는 과정 쪽에서 특히 거래가 좀 중요하겠죠. 네. 거래가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 특히 지난번에 나왔던 한 16,500원, 17,000원대 부근이 안착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 탄력들은 더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목표 수익률을 한 20%대 보고 흐름들을 맞춰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방은 그렇게 크게 뭐 밀릴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나왔던 박스권 하단부 14,500원을 하단부 손절가로 보면서 대가신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잡아보시는 전략도 유효해 보이고요. 기대 수익률은 20% 정도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추적 관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잠금 해제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쪽인데 여행 관련한 소식이었습니다. 5월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만 지금 공항에 147만 명의 이용객이 몰렸다라는 소식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한 10%가량 전년 대비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행 섹터 내에서 지금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행간의 의미를 어떻게 조금 더 촘촘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지 그 의미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네, 여행 성수기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여행의 이제 부음들 그리고 또 한국을 많이 찾는다고 그러죠? 네. 근데 저희는 밖으로 앵커님도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못 나갔어요. 아이고 여행 갈 땐 여기 그거보다 이 회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이 회사가 오히려 여행 쪽에서는 그럼 여행 가려면 해외여행 갈 때 공항을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항 쪽에서 왕래가 많아질 때, 물동량 많아질 때 그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뭐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뭐 여행주나 뭐 면세점 이런 거보다는 네. 숨겨진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들 한번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면세 관련 종목들 또는 비행기, 항공주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 여행 플랫폼 이쪽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오히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다른 쪽이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헤드라인에도 나와 있던 키워드인데요. 한국공항입니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공항에
무조건 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 또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데 어떤 투자 포인트들 잡아봐야 할지 두 가지 포인트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아시아나 에어포트. 먼저 외국인 관광객 짚어볼게요. 네, 어제 드렸었는데 오늘 또 마침 이렇게 쭉 올라오네요. 예, 근데 지금 가격대도 메리트가 있느냐? 예,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진칼 이슈 때문에 관련된 쪽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여행 그리고 또 항공 이런 쪽에 대한 부각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또 일단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 관광객 증가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4월 달만 하더라도 161만 명. 4월 달도 이를 넘어갈 것이고 또 이들이 들어오는 게 성수기예요. 그렇게 네. 되면은 다 배로 들어오면 말이 안 되겠지만 다 비행기로 들어오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 공항 들어온다. 예,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물동량이 많아질수록 이 회사가 하는 게 일단 뭐 지상조업, 장비 대여, 항공 화물 용역 그리고 또 뭐 케이터링이라고 그러죠. 이런 서비스까지 모두 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수수료 베이스에 움직이는 것들도 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런 쪽에서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점들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7%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쪽으로 봐주셨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곧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 에어포트 효과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한국공항이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가 대한항공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한진 쪽으로 가면서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시아나 쪽들 것도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화를 위해서 이걸 합병한다. 아시아나 에어포트와 합병한다. 그러면은 덩치가 더 커지겠죠. 그에 따라서 수혜는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기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주가가 PBR 0.4배 좀 그러네요. 작년 기준으로 실적 대비해서 PER 4배. 원래 추세적으로 잘 가다가 작년에 좀 안타까운 쪽들, 또 이제 특히 이제 계엄 사태 나오고 막 그때부터 주가가 좀 힘이 없었는데 월봉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의 변화를 보면서 정상화돼가는 과정들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작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잘 갔다가 월봉 차트를 보면은 쭉 빠지고 이번 달에 다시 좀 바닥을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바닥을 잡았다는 관점에서 상승 여력을 오픈해 볼까요? 가격 밴드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5만 원대 초반은 참 좋았었는데 일단 레벨업 됐으니까 네. 예, 그런 쪽에서 지금 가격들도 살짝만 조정이 나온다가 약간 중기 저항선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조정이 나와서 한 5만 2, 3천 원대만 들어와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네. 쪽에서 아마 직전 고점대 부근, 그러나 뭐 작년보다 올해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좋아질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직전 고점대 부분 라인까지 보게 되면 목표 수익률 약 한 25%대 바라보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만 8천 원대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중요한 지지권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손절로 하는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라인 설정해 주셨는데 저희와 함께 꾸준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